네, 뉴스 이슈룸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죠. 그 말은 곧 김정은 제1비서의 통치 3년이 되는 건데요. 북한은 집권 3년 업적을 결산하면서 이 장성택 처형을 정치적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사려 들던 현대판 종파들, 즉 장성택 세력을 단호히 분쇄했다, 적발해서 분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밖에도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한 경제와 핵무력 건설을 주요 추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3년 탈상을 마무리하는 지금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이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정일 사망 3주기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당 강경파 일부 의원들 국회의원이 조화시 배달 심부름이나 하는 거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일 뿐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지만 남북의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그리고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이미연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와 보시겠습니다. 네, 박지원 방북, 북한의 메시지는? 네, 오늘 나온 뉴스에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2호 여사 명의로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고요. 앞서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 북한이 이 남북관계 화해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먼저 화해 메시지보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단살포 같은 거 왜 우리 정부가 방치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감 같은 걸 표명하고 또 인권 문제 이거는 북한의 국내 문제인데 왜 같은 동포끼리 왜 외국에 나가서 우리를 왜 탓하느냐. 네. 적어도 우리 동포끼리는 서로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들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자기네 김정은이가 연초부터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혔는데 네. 한국이 너무 손을 맞잡아 주질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남북관계 개선할 용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자기들을 시험하고 또 비하하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왜 장애를 형성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불만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방북했을 당시의 모습을 북한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남한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북한 내부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북한이 일단은 되게 폐쇄적인 이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오로지 본다는 것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러 개의 정말 많은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중앙방송이라는 딱 한 개의 채널만 그것만 오로지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제한점을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주민들은 일단 TV 방송 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북한에서 있었을 때 그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일단 북한의 방송에서는 김정일이가 너무 조국 통일 이런 것에서 신녀와 노고를 많이 하시면서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인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연구에 막 하면서 정말 남북 관계 이게 관계도 막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죠. 그런 업적의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통일,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외세의 간섭 없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세의 간섭, 우리들끼리 대화를 하고 우리들끼리 통일하자. 그래서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구상을 따라서 남조선의 대통령이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북한이 주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단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냥 북한 주민들 딱 봤을 때 아이고 잘 보이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뒤에 올 때 구호물자를 엄청나게 가지고 왔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하나 통일을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 차원으로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막 이번에 하거든요. 여기 박지원 의원이 이제 조화를 가져가고 또 현대아산 임직원도 지금 현정은 회장의 조화를 가져갔는데 조화 가져가는 건 어떻게 봅니까 북한 주민들은? 장군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세계적으로 정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뇌와 천출명장이 우리 민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일단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함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진짜 적국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그 큰 대기업 이런 데서 하한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러르고 따르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홍 박사님,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화를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례 차원이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입장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제 박전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국 간의 관계가 지금 거의 다 끊어지고 또 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 관계가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좀 완전 경색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6.27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가 공조해서 대화도 해보자 뭐 이런 시점인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봐줘야지 이것이 무슨 뭐 소위 그 얘기하는 뭐 종북 뭐 토크 콘서트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남북 관계 북한이란 존재는 아주 그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하고 못된 정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뤄야만 되는 상대인데 지금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관계 개선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제 갔다 이렇게 봐줘야지 이거를 뭐 북한에 아부하게서 갔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그러면 남북 관계는 결국은 정면 대결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그 조화를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답례로 가는 거니까 이런 정도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도 뭐 큰 틀에서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게 뭐 매년 조화를 보낸 게 아니고 이제 3주기라서 이제 보낸 거고 이제 탈상이 끝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사람이 죽거나 더욱이 지금 김정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게 되면 일단 처음에 첫 1년 돌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제사. 그렇게 하고는 큰 이런 제사 틀이 끝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큰 이자 TV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기리는 식으로 4년째부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째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김정일 사망 3주기이자 김정은 제1비서의 집권 3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 관련 주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3년 업적, 장성택 처형을 꼽았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장성택을 처형한 처형한 것 자체가 잘했다기보다 장성택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통일을 깨는 현대판 종파 분자를 색출해서 아주 암적인 존재였는데 잘 색출해서 제거함으로써 당의 통일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정은이 권력을 1인 집중화한 것은 뭐 잘했다라고 안 하면은 자기 자신도 숙청되니까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김정은 1인 체제니까. 근데 정작 장성택이 처형된 1년 된 그날은 아무 언급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시적으로 사실 북한 사람들도 아무리 세뇌가 됐다 그래도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는 그런 그 폐륜화적인 행동을 자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고모부라는 건 다 이미지를 삭혀버리고 이 현대판 종파분자다. 그래서 당의 통일과 단일성을
기했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수령에게 거역하는 뜻을 가지면 다 죽음밖에 없다. 뭐 이런 경고를 같이 해서 이 장성택 처형한 날에는 조용히 있다가 네. 이제 3주기 때 이제 새 출발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김정은 1인 체제로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그런 의미가라고 봅니다. 북한이 김정일 3년 전 김정일 사망 이후에 권력 구도를 이제 재편해 왔는데요. 그래픽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3대 세습을 맞은 북한의 가장 큰 변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이고요. 또 고모인 백두혈통 김경희의 퇴장입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치러진 제13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55%가 교체되기도 했죠. 네, 반면 김정은의 여동생 노동당 부부장 직책을 갖고 핵심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또 빨치산 혈통의 부상도 주목되고 있는데 항일 빨치산 최연의 아들 최룡해는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를 굳히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권력 구도 지도가 어떻게 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한 몇 % 정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틀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김정일 때가 지금 했었던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상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주 그냥 정말 북한식 용어로 샛별처럼 확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린 나이 때 등장을 했으니까 그게 기대 반 우려 반 이 정도로 나이 젊은 사람이니까 좀 더 북한 주민한테 확 다가오는 이런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자처럼 정치적인 경험이 없이 아버지가 뒤에서 후원해주는 이런 역할이 없이 과연 북한이라는 정권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네네. 이런 식의 기대 반 우려 반에 대한 이런 그 생각들이 서로 교차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북한 사회를 저는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권력 기반도 지금 쳐낼 것은 쳐내고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거의 되는 이제 거군요. 기본적인 그 권력 구도는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좀 더 이런 뭔가 이렇게 다른 제스처나 무슨 또 그 정책을 강화하는 이런 그런 유형의 어떠한 또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시대는 이제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였다면 네. 김정은 시대는 이제 당을 우선시하는 선당 정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차이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과거에 소련도 보면요. 바로 전임자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 체제를 이제 갖춰가요. 그런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이 남이잖아요. 예. 남이니까 얼마든지 비판하고 딛고 올라서고 밟고 올라서도 되는데 북한은 이게 세습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밟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보다는 한 대 걸러서 할아버지를 흉내를 내고 그래서 그 김정일 때 권력을 꽉 차지하고 있던 조선 시대에도 모르면 세도 집안들 있잖아요. 그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도가를 타도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때 선군 정치를 해서 군에 잔뜩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제도적으로 군의 권력을 당 쪽으로 옮기면서 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김정일 때 그 세도에 득세했던 군부의 그 아주 원로들 이선으로 다 퇴진시키고 예.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나마 그 아주 잘못하는 것은 아닌 게 뭐냐면 다 처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이선으로 조용히 후퇴시키면서 세대 교체를 좀 이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군이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정책을 해서 군이 다 사업권을 다 줘가지고 군이 다 돈을 다 착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군이 돈을 갖고 있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의 재력을 당과 내각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장성택이 갖고 있던 이권 사업도 다 뺏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모든 그 재정적인 부분을 다 차지한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군에 조금씩 나눠주는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충성을 하도록 하는 이런 통치수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인다면요. 저는 지금 김일성이 죽었을 때랑 그리고 김정일이가 그 정권을 승계 받았잖아요. 그때 상황이랑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정권을 승계받았을 때 그 상황이랑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김일성이는 사실상 북한 다 무너져가는 북한을 김정일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김정일은 의지할 때가 오로지 군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을 강화해서 정말 포갑적인 정치를 한 거죠. 근데 이 포갑적인 정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효력이 이젠 명실상부 이제 없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 상황에서 군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 안 해도 노동당만 가지고 강화해도 이제는 끌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김정은의 뭔가 자신감과 그리고 그만큼의 뭔가 이제는 안정된 상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사망 3주기, 김정은 집권 3년을 맞아서 잠깐 좀 대담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이미연 씨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